대한민국 검찰처럼 영장 청구권이 독점이 돼 있고 수사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이렇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다른 나라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수사권이 또한 기소 독점권으로 또는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오히려 사건을 암장하거나 사법정의 구현에 방해해 왔던 검찰에 대해서 이 통제가 필요하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특히 마지막으로 김용민 의원님처럼 너무 과도한 권한을 통제 없이 행사하다가 결국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이 돼서 사람들의 그 선거로 선출이 됐지만 알고 보니까 검찰 쿠데타였던 겁니다. 또 그것이 견제받지 않는 상태로 12.3 내란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 자리에 법무부 차관님 계시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모두 다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 대상인 상태 아닙니까?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온 국민이 조속히 이 내란 수습 되기를 원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검찰 개혁은 더디어 미룰 수 없는 7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온 국민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진술인들로부터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물론 강론에 가면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선택일 뿐이고 결단일 뿐입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시행착오는 거듭 수정돼야 되는 것이지 한 방에 완결한 제도를 찾는 것은 노력은 가능하나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은 개혁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반복된 통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이 순간에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진지한 자세, 국민의 여망에 버금가는 그런 자세로 이후에도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물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김용민 의원님과도 잠깐 우리 차진아 교수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 명칭 바꾸는 그 자체가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서 바꾸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같은 기조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시를 하면서 헌법에서 대통령, 국회 이렇게 명시한 것을 총통 인민회의 이렇게 법률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예시를 드셨어요. 또 감사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술인께서는 이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기관의 법적 정의, 그 개념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에 설치가 되어 있는 기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 이걸 헌법기관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단순히 헌법에 그 근거가 있는 기관이어서는 안 되고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권력 분립의 그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이렇게 좁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기관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감사원이 헌법에 설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넓게 보게 된다면 검찰총장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관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더라도 국회위원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출석해서 어쩌고 발언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회의 위원회도 헌법에서 그 근거가 있는 기관으로 봐서 권한쟁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중앙행정관서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행정기관의 중앙행정관서장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인이 예를 든 국회나 또는 대통령, 심지어 감사원 이런 독립성이 명시된 그런 기관과 공직자로서의 중앙행정관서장으로서의 이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법률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또 그것이 다르고요. 예. 아마 이 법률을 다루는 모든 분들의 대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서 근데 그런 질문을 저기 드리는 위원장님 제가 것입니다.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됐습니다. 위원회 같은 네. 경우에는 의원하고 다르고요. 네. 지금 국회의원을 말씀드린 아니 게 아니라 그런 위원회를 말씀드린 됐습니다. 겁니다. 위원회 뭐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그래서 없고요. 저한테 그 네. 위원장님의 의견을 강요하실 권리는 없다고 강요하지 봅니다. 않습니다. 네, 이 진술인의 진술에 대해서 의문점을 국민을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참고가 되실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